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에서 나는 뭐 죽어도 상관없다, 이 공포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하는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독립을 해서 다시 하나의 새로운 중국으로 건국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중국은 한 겁니다. 야, 我们中国就是这样. 중국 이거밖에 안 돼. 중국 원래 이래. 미국의 어느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이 월등하게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중국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빠 자코페페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사람들은 나라의 통제에 비교적 잘 따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나면서 한국과 중국 모두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한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 중국어과를 나와서 대학에서도 중문과를 전공으로 했고요. 대학원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석사를 밟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지금 중국에 살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에서 중국 영업 마케팅 관련된 일을 약 11년 가량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절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한 어느 나라 정부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중국 현지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기존과는 한국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주된 내용이 한국 사람들이 통제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무질서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오면은 중국의 어떤 법과 규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 아저씨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그런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화를 버럭내시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질러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이미 현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민들 경우에는 중국 사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공을 들였는데요. 이런 일들이 한번 생길 때마다 그런 관계에 금이 가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한국 분들에게 중국에 왔으면 중국법을 따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설명을 들으시면 대부분의 반응이 중국 정말 나쁜 나라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냐, 이 나라는 인권도 없는 나라다 라는 식으로 매도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서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사회에서도 한국이 정치 민주화를 상당 부분 이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자유, 표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면 이런 걸작을 찍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중국 네티즌들, 그 다음에 중국의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한 민주화가 중국 사회에 적용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부의 대처가 강제력도 없고 강한 통제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을 두고 한국은 정말 인권을 보호하는 좋은 나라구나,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좀 위험하다,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다, 조금 무능하다, 이런 식의 시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에서 큰 확성기를 들고 여기서 이러는 건 위험하니 빨리 해산해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집회 참가자들이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뭐 죽어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불안감을 넘어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매스컴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사회에서는 한국인에 대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주된 내용이 저 한국 사람들은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 정부에서 뭘 말을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식의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 또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혹은 더 강한 시각을 갖게 되는 걸 느끼는데요. 주된 내용은 우한 지역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회는 국가 공권력이 투입이 될 때에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되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사회라구나 라는 인식이 있고요.
또한 국가의 강한 통제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순순히 어떤 양처럼 끌려가 버리는 그런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동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마치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든지 아니면 확진자와 관련된 통계의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들을 퍼뜨리면서 그러한 안 좋은 왜곡된 시각이 보다 심화되는 그런 경향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거 봐라. 중국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굽실대고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매정하고 무섭게 대한다 라는 식으로 성급한 일반화에 가까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보고는 합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실제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생각하듯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따르는 것에 대해 이건 너무 심하다, 인권 침해다, 견디기 어렵다 라는 반응은 거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누가 딱 중심을 잡아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자, 이런 식의 인식이 현지에서 봤을 때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다수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국 역시 근대사회로 오기 전까지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불합리성은 분명히 있죠. 어떤 사회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중국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열강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선 독립을 이뤄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중국은 한 겁니다. 제가 절대로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는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하는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선 그 큰 땅덩어리가 독립을 해서 다시 하나의 새로운 중국으로 건국을 한 겁니다. 당시 원래는 국민당이라는 정권이 있었어요. 이 정권은 굉장히 힘이 셌고 공산당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당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줬느냐, 국민당의 집권층은 굉장히 자기 자신만 위하는구나, 중국을 위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공산당은 정반대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광범위한 중국의 국민들을 위하겠다, 중국 전체를 위해, 우리 내부적으로 싸우려는 게 아니다. 자, 울타리 문화에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중국부터 지키자.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로 수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공산당이 건국을 한 지금의 중국은요, 굉장한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서 완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지내보고 엄청나게 오래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뭐 수십 년 가까이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대한 사회적 자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는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전혀 상처를 안 줬냐? 상처를 줬죠. 1958년도에서 1960년도까지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다가 약 4천만 명이 넘는 중국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66년도부터 76년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있었던 문화대혁명, 이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문화대혁명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에 많이 살아 계시는데요, 이 트라우마랄까요? 어떤 정신적인 이 고뇌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한 상처가 되어 있고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었던 집권 세력의 탓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가장 주요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 외에 하나를 더 보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식을 하게 된 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보니 한번 혼란이 오면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다는 걸 겪어버린 거예요. 이 공포감이라는 거는 정부에 대한 불만감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실패에 대해서 중국은 집권층이 제대로 사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인민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자, 우리 공산당이 앞으로 중국을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한 거를 중국 공산당이 100% 약속을 다 지켜나갔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층이 약속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책임을 지면서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겪어보지를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성된 중국 국민들의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기관에 따르면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서 자국의 정부를 가장 신뢰하는 나라가
중국이 월등하게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신뢰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중국 사람도 중국은 이런 나라인데 왜 현실은 이렇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제가 없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중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적인 불만보다는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사회가 혼란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서를 갖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하는 고민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무질서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요,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에서 중국이 민주화가 되기 직전이라는 둥, 분열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에 이제 근거로 실제 중국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거를 막 외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극히 소수의 일부의 중국 사람의 관점일 겁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싫다라고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불만으로 하고 끝나는 겁니다. 확실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중국이 이런 게 문제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자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향성,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그게 지금 체제를 전복하고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체제에 이거를 녹여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자 혹은 개선하자,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관점인 겁니다.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만 얘기가 이제 조금 깊어지면 꼭 하나 한마디가 있습니다. 야, 我们中国就是这样. 중국 이거밖에 안 돼. 중국 원래 이래. 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게 약간 자조적인 이야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사실 굉장히 저는 깊은 문화 코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중국 밖에 어떤 굉장히 좋은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면 우리 중국이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살아보고 중국 사람들에서 알아보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중국과 같은 나라는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정말로 내가 특이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무리 좋다 그런 걸 가져와도 가져오면 족족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중국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차라리 중국이 스스로 뭘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장 맞는 게 우리한테 그나마 낫겠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한테 맞는 그거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결과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직이나 이념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거 실제로 해봤어?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 이것을 중국말로는 이제 실사고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만이 우리 중국에 이롭다.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니까 라는 게 중국 사람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야, 중국은 이게 문제다, 왜 이런 게 없냐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리는 겁니다. 중국은 결과로서 증명된 것만 가지고, 그것도 중국에서 증명된 것만 가지고 자기 걸 봅니다. 왜? 내가 나를 아니까. 지금 정치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산당이 뭘 잘못했다. 당연히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반발합니다. 목소리를 내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공산당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산당이 가고 뭐 미국 뭐 대통령이 와서 지배를 한다. 그럼 중국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그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제일 낫다 해요. 그래도 제가 제일 나으니 제가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조금씩 좋아지면 그나마 그게 낫다. 제가 하는 집권층이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오케이, 중국에서 이 정도면 오케이다 라는 식의 커먼 센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구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한국과 중국에서 서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에 중국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눈높이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듯이 봐버리면은 굉장히 엉뚱한 중국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중국이랑 접촉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선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중국 사람들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